여러분의 아침을 함께합니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아침. 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오늘 오후 3시면 탄핵 소추안에 대한 투표가 시작됩니다. 12년 만에 대한민국은 또 한 번 대통령 탄핵이라는 현실에 맞부딪히게 되는데요. 이번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제발 마지막이길 간절히 바랍니다. 새로운 시대는 진통 속에서 찾아오는지 몰라도 이제 이 고통과 진통이 구시대를 마감하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산통이 되기를 바랍니다. 역사는 오늘을 어떻게 기록할지 국회의 성숙하고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오늘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은 탄핵 특집으로 마련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날이 화창하거나 비가 내리거나 눈이 내려도 나는 망설이지 않는다. 판단하기 전에 눈이 먼저 반응하는 브랜드 잭필드. 홍은희 씨, 잇몸 관리 어떻게 하세요? 잇몸 관리요? 양치 잘하고 치과도 다니고 그리고 하나 더 인사돌 플러스. 염증에도 좋고 들뜬 느낌도 꽉 잡아주니까요. 잇몸 건강에 인사돌 플러스. 써본 후의 차이요? 직접 느껴보세요. 동국제약.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예,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백병규 시사평론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대한민국의 운명의 날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경향신문의 그 일면 보셨습니까? 네. 안중근 의사의 그 손도장, 예? 그렇죠. 네. 예, 역사 어디 이름을 올릴 것인가. 전 이거에 굉장히 감명을 많이 받았는데, 겉표지에, 예. 자, 근데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야3당 탄핵안 부결식 의원직 사퇴라는 배수진을 치고 나섰죠. 네. 역사는 되풀이된다. 한 번은 희극으로, 한 번은 비극으로. 뭐 이런 말도 있죠. 네. 네. 국회에서 이제 그 탄핵안 표결이 이루어지는 것은 2004년 3월 9일 노무현 전 대통령 그 탄핵안이 그 처리된 이후 12년 만이라고 하죠. 네. 그래서 역사는 또 되풀이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는데요. 야3당은 어제 그 일제히 그 탄핵안 부결식 그 의원직 사퇴 결의를 하고 지도부의 사퇴서를 모두 맡겼다고 하죠. 네. 탄핵 소추안은 이제 오늘 오후 3시 그 본회의에서 표결에 이제 붙여지게 되는데 어제 이제 오후 2시 45분에 이제 이 발의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 아니, 보고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 그 3시에 붙여지게 되는데 의사 진행 발언 등을 통한 뭐 의사 진행 방해가 없다고 한다면 뭐 이에 대해서는 이제 그 토론은 원래 그 생략하도록 돼 있죠. 그러니까 오후 4시나 4시 30분경 늦어도 그 5시에는 표결 결과가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저는 조금 더 오래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그런가요? 예. 국회의사국에서 그 인증샷이 공개하면 곤란하다 그랬는데 맞습니다. 의원들이 개개인적으로 하는 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시간은 좀 더 걸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요즘은 이제 또 뭐 의원들도 그 휴대전화 사용이 아주 익숙해서. 그럼요. 증거를. 인증 찍는 것은 이제 금방 찍을 겁니다. 아, 근데 이제 수전증이 계신 분이라. 아, 그런가요? 자, 근데 국회 밖에서는 어젯밤에 촛불 집회가 열렸죠. 네, 어제 좀 비가 좀 많이 쏟아졌죠. 그런 네. 가운데서 그 5천여 명의 시민, 경찰 추사는 그 4천여 명인데요. 네. 이제 시민들 모여서 바로 국회 앞에 모여서 박 대통령 그 탄핵을 촉구하는 집회를 가졌습니다.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 퇴진행동이라고 줄여서 말하죠. 네, 여기에서 이제 오후 7시에 국회 인근 의사당대로 그 산업은행 앞에서 이 박근혜 즉각 퇴진 응답하라 국회. 이제 이런 1차 비상국민행동을 이제 가졌는데요. 오늘 이제 계속 그 집회를 좀 이어갈 예정이라고 하죠. 네. 그런 가운데 이제 그 새누리당 그 비박계의 그 비상시국위원회 이 막판 표단속에 나섰습니다. 유승민 의원은 이 새누리당 의원 1,000원에게 그 서한을 보냈습니다. 어떤 권력도 국민을 이길 수 없다면서
헌법 1조가 규정한 민주공화국과 그 국민 주권의 대의에 따라서 이 탄핵 소추안 표결에 임해질 것을 간절히 호소한다면서 이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그 탄핵에 좀 동참해 줄 것을 호소를 했고요. 이 비상시국위원회도 그 만에 하나 이 탄핵안이 그 부결됐을 때를 대비해서 그 소속 의원들에게 찬성표를 던졌다는 점을 증명하는 방법도 마련을 했다고 하는데 바로 이게 이제 그 인증샷이 아니겠느냐 그렇죠.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공개를 안 하면 이거는 뭐 본인이 갖고 있겠다는데 그걸 누가 문제될 뭐라 거 그래요. 없습니다. 문제될 거 네. 없죠. 그리고 이제 의원들 같은 경우에 상당수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이걸 찍어가지고 공개를 했을 때 보는 불이익 뭐 예를 들면 이 선거법 위반이라든지 예를 들자면 그 불이익과 예를 들면 지역구 사람들한테 대한 반발 예? 뭐, 의심받았을 네. 때 오는 반발. 이것을 두 개 비교해 봤을 때는, 그냥 법적 불이익을 감수하자라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맞습니다. 갖고 있는다는 네, 그렇죠. 심리가 많을 거라고요. 자, 이제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이냐는 게 관건인데, 여러 가지 예측이 나오고 있는 것도 당연하죠. 네. 새누리당 그 비상시국위원회 그 대변인격이죠. 황영철 의원은 어제 네. 이 새누리당에서 그 확실한 찬성표는 35명이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럴 경우에 그 207명이 이제 그 찬성표를 던질 것으로 이렇게 좀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 친박계에서도 그 찬성표를 그 던지는 그 이탈 현상이 나타날 경우에는 210표에서 220표, 많게는 최대 230표까지 그 내다보고 있다고 하죠. 네. 네, 한국일보가 그 어제하고 그제 이틀 동안 새누리당 그 소속 의원 그 128명 전원을 상대로 이 전화 설문조사를 해보았는데 그 결과도 유사합니다. 응답자 93명 가운데 35.3%, 즉 33명의 의원이 탄핵안에 그 찬성표를 던지겠다 이렇게 밝혔다고 하죠. 그렇게 되면은 네 이제 그 172명이 그 야당표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는 33명이니까 이제 네, 거의 한 210표 정도, 예. 205표 정도 되죠. 네, 205표 정도의 그 찬성표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반대하겠다는 의원은 17명이었다고 합니다. 찬반 여부를 공개할 수 없다. 아직 고민 중이다. 이렇게 밝히는 의원이 43명인데 예. 이 가운데 비박계에 속하는 의원이 10명, 중립 성향이 7명. 그래서 탄핵 찬성표 더 드러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일보는 연락이 닿지 않았던 의원 35명 가운데서도 그 비박계나 그 중립 성향이 한 10명 정도 포함되어 있다. 이들과 시아이 탄핵파, 숨어있는 그 탄핵 찬성파 가운데 네. 이 절반만 가세해도 탄핵 찬성표는 46표, 모두 찬성한다면 60표. 이렇게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예. 자,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죠? 자, 박근혜 대통령이 김형웅 전 법무부 장관한테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주장이 백혜련 의원한테 제기가 됐죠. 네, 이 검사 출신 의원이죠. 이 박근혜 대통령이 그 김현웅 전 법무부 장관에게 그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에 대해서 수사 지휘권을 발동하라고 시켰다는 그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는데요. 이 김현웅 전 법무부 장관이 이를 거부하고 결국 그 사의를 표명했다는 이야기죠. 사실 이제 이와 관련해서는 뭐 김현웅 전 법무부 장관과 그 최재경 민정수석이 그 사의를 표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부터 이제 그 청와대에서 그 김수남 검찰총장을 좀 사임시키려 했기 때문에 여기에 두 사람이 반발하는 것이다. 예. 이런 관측이 적지 않았는데요. 아무튼 이제 이에 대해서 그 청와대 그 정연국 대변인 이 출입 기자들에게 어제 이제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터무니없는 허위 주장이고 전혀 사실무근이다. 이렇게 전면 부인을 했다고 하죠. 예. 요새 청와대는요, 근데 원래 본래적 기능이 이렇게 대통령을 변명해주고 아니면 대통령의 팩트를 확인해주고 뭐 이런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게 참 안타까워요.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백병규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FM 94.5MHz로 방송되고 있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오후 3시가 되면 향후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할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 표결이 국회에서 이루어집니다. 헌정사상 두 번째 대통령 탄핵안 표결이기도 한데요. 탄핵안이 만약 가결된다면 이후 헌법재판소 결정은 얼마나 기다려야 할지 참 여러 가지로 궁금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 시국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국민의당 이상돈 의원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이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뭐 이 의원님은 법학자이시기도 한데, 예? 네. 자, 몇 표 이상 하십니까? 대체로 뭐 210표 내지 250표 정도 찬성으로 통과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뭐 예. 그 중간 안 되겠습니까? 근데 이게 사실 몇 표로 이 가결이 되는지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는 거, 향후 정국에 영향을 줄 것이다라는 분석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 새누리당의 앞날이 좌우되죠. 만일에 뭐 250표 근접하는 수준으로 가결되면은 뭐 친박은 완전 몰락이고 이제 새누리당이 그대로 이제 말하자면 보험 비박이랄까요? 그 집단으로 넘어가는 것이고 뭐 210표 또는 그거보다도 부족한 표로 통과가 되면은 탈당 얘기가 나오겠죠. 누구 탈당이요? 비박계 탈당? 탈당이 이런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근데 교수님이 아니라죠. 네네. 의원님. 근데 있잖아요. 만약 그렇게 되면은요. 그러니까 203표 정도 된다.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통과가 된다라고 했을 때, 그리고 한 250표 정도 나올 가능성도 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네. 250표 정도 나왔다는 거하고 이게 박근혜 대통령의 이 처신도 좀 달라질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뭐 박근혜 대통령의 처신인데 그것도 좀 영향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크게는 없을 것이다. 네, 저는 크게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밖에서 보기는 뭐 굉장히 좀 강해 보이고 뭐 담담하고 단호해 보인다 그러는데 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지금 대통령 본인은 굉장한 그 충격, 당황, 황망한 상태에 있다고 봅니다. 어떠한 결정도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저는 왜 여쭤봤냐면 250표 정도가 나왔을 경우에는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도 더 이상 제도권 내에서의 방어막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탄핵 이후에도 얼마든지 퇴진할 수가 있으니까요. 이 조기 퇴진을 결심하지 않을까 이런 분석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여쭤본 거거든요. 네, 저는 스스로 물러나온 용기가 있겠는가 저는 뭐 그 점은 좀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상돈 의원께서는 그것도 용기가 있어야지 물러난다. 네, 그것도 이렇게 용기입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탄핵 소추안이 본회의를 통과를 하면은 국회 법사위원장, 권선동 위원장이죠. 네. 위원장이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을 하고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가 이제 헌법 심판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만일 이것이 가결이 된다라고 했을 땐 대통령의 권한이 오늘 그 대통령한테 전달되는 순간부터 정지가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게 180일 안에 선고를 내려야 된다. 이게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내려야 한다라는 거. 이게 네. 훈시 규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런데요. 네. 그것이 훈시건 뭐건 간에 네. 헌법재판소가 그거를 넘겨서 결정했다고 그래서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헌법재판소 판결이 최종적이기 때문에 누구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헌법재판소의 전적인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단순한 사법기관이 아니라 고도로 정치적인 판단을 하는 사법기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많은 재량을 갖고서 판단할 것이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돈 의원께서는 이번에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 같습니까? 결정까지. 저는 좀 헌법재판소가 이 혼란한 시기를 좀 줄이기 위해서 최대한 빨리 하라고 봅니다. 물론 이번 사안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와는 많이 다릅니다. 뭐 탄핵 소추 그 혐의점, 그 법률 위반, 헌법 위반 그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항목도.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그 중에서 예를 들면은 아주 명백한 것만 가지고서 집중적으로 해서 판단을 내고 더 이상의 심리가 의미가 없다고 하고서 뭐 탄핵
파면 결정을 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근데 이게 지금 국민 여론도 아무래도 영향을 좀 미치겠죠. 좀 정치적 판단, 그 정치적 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인증샷 저는 있잖아요. 국회에서 이 인증샷 얘기가 나올 줄은 몰랐거든요. 예? 이게 국회 탄핵에 어떻게 보세요? 이 인증샷. 그러니까 투표하고 나가지고 인증샷. 제가 볼 때는 적지 않은 의원들이 인증샷을 일단 보험용으로 갖고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적다는 게 아니라 상당히 많은 의원들이 하지 않겠나 봅니다. 아니, 글쎄. 네, 그럴 것 같아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건 그런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물론 바람직하지는 않는데, 예? 만일 이 일이 어떻게 됐을 때 갑자기 자기가 궁지에 몰렸을 때 나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찍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가지고 여쭤본 거예요. 네,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네. 예. 자,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 그리고 정진석 원내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탄핵이 가결되면 그 결과를 받아들이고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이 얘기를 했는데, 예? 네. 무슨 모든 노력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네, 모든 노력이 말하자면 이제 탄핵 심판에 대해서 자신을 방어하겠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특검도 이제 대통령을 타겟을 해서 수사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기소를 하겠죠. 기소는 못하지만 수사를 하겠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대통령이 이제 방어한다는 것인데 저는 그 대통령의 심리가 그렇게 단호하기보다는 상당히 좀 당황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만 해도 문재인 당시 민정수석을 중심으로 당시 이제 민정수석을 그만둔 상태에서 12명의 변호인단이 있었다고 하지만은 지금 사안은 그때보다 엄청 복잡합니다. 그래서 변호사가 10명 가지고서도 부족할 판이죠. 과연. 근데 4-5명 한다 그러지 않나요? 지금? 네, 근데 그거 가지고서는 적절하게 방어하기는 전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근데 왜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엔 12명인데 지금 왜 이렇게 더 구성하지? 왜 이렇게 조금만 구성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 당시는 누구나 보더라도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발언이 좀 문제가 있지만 과연 그것이 탄핵 사유가 되느냐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갸우뚱했어요. 네, 그렇지만은 지금은 박 대통령을 변론한다는 것이 거의 그 미션 임포시블 같은 거 아닙니까? 미션 임포시블, 예.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선뜻 나서기, 변호사들이 선뜻 나서기도 좀 힘들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탄핵이 가결되면 즉시 내려와라. 이 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물론 탄핵이 가결됐다고 해서 헌법재판소 판결을 기다려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예. 네, 요번은 사안이 비교적 명료하죠. 지금까지 밝혀진 것만 해도 탄핵 사유가 충분하지 않습니까요? 예. 그리고 탄핵 심판이 짧게는 2개월, 길게는 6개월 걸릴 것이고 그동안 우리나라는 굉장히 혼란스럽겠죠. 무엇보다도 우리 경제가 심각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민의가 확인됐고 국회가 이미 결심을 했으니까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좀 명예롭게 퇴진해서 이 혼란스러운 시기를 조금이라도 단축해주는 게 저는 옳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에는 내각 충불심이 포함되어 있다. 이 박 대통령 탄핵안이 통과되면 황교안 총리도 물러나야 한다 그러는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네, 지금 문재인 전 대표가 즉각 탄핵을 주장하는 것은 촛불 시위라는 어떤 민심에 발을 맞춘 것이고 어떻게 보면 이제 그것을 호응한 것이고 어떻게 보면 거기에 편승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이제 탄핵 결의 이후에 나올 수 있는 정치권에서의 개헌 등 정치제도 개혁 논의에 대해서 이것 좀 쐐기를 박는 그런 의미도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추미애 대표가 이제 내각 하야는 그것은 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죠. 법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보시는 불가능한 거죠. 겁니다. 예. 가능한 것은
지금 경제가 심각한 위기에 있기 때문에 안보 국방은 현상을 유지하면 됩니다. 그러나 경제는 특단의 조치를 해야 될 상황 아닙니까? 예. 그래서 경제사령탑이 필요하기 때문에 새로운 경제사령탑, 말하자면 카리스마를 갖춘 경제부총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부총리를 먼저 임명하고 예를 들면 황교안 총리가 퇴임하게 되면 그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겠죠. 그렇죠. 원래 그게 순서죠. 네, 예. 그거는 헌법 법적에 맞는 거라고 봅니다. 내각 총사퇴는 저는 헌법 법률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추미애 대표도 법률가시잖아요, 그죠? 네, 좀 그런 요새 발언을 보면은 법률가 같지가 전혀 않습니다. 전혀. 네. 전혀.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잠시 후면 오후 3시면 탄핵 투표에 들어가게 되고 결과는 늦어도 한 5시, 6시쯤은 나오겠죠. 예. 네, 그렇다고 봅니다. 네. 예. 자, 오늘도 굉장히 긴 하루가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지금까지 국민의당 이상돈 의원이었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1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김 사장, 요즘 얼굴 폈는데 무슨 좋은 일 있나 봐. 요즘 든든한 후원자가 생겼거든. 그게 누군데? 자네는 아직도 모르나? 중소기업들의 기술 고민 해결사 기업공감 원스톱 서비스 미래창조과학부가 정부 출연 연구원, 대학 등 60여 개 전문기관을 활용해 필요한 기술이나 인력을 찾아주는 것은 물론 고가의 장비도 활용할 수 있게 도와준다고. 나도 이용할 수 있는 건가? 당연하지. 누구나 국번 없이 1379로 전화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기술 고민 있으면 전화해보게. SOS 1379 기업공감 원스톱 서비스 누구나 국번 없이 1379 정부 3.0과 함께합니다. 이 시각 의약품 안전 사용 서비스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현장에 DUR님 나오시죠. 네, 송일국 씨. 저는 지금 병원과 약국에 나와 있는데요. 의사가 처방 전에, 약사가 조제 전에 중복되는 약,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약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DUR님. 새로운 정보에 의하면 약을 더 안심하고 복용할 수 있다면서요? 네, 이제 실시간 확인은 물론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3개월 동안 내가 먹은 약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사, 약사뿐만 아니라 내가 또 한번 확인할 수 있으니까 안심이 2배 더 커진 거죠. 내가 먹는 약 한눈에 DUR로 당신의 건강할 권리를 찾으세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안녕하십니까?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이사장 정한용입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자살률이 가장 높습니다. 자살과 가장 연관이 크다고 알려져 있는 우울증은 치료가 가능한 병입니다. 하지만 약물만으로 치료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게 정확하게 진단받고 정신치료와 약물치료를 함께 하는 것이 마음의 건강과 행복을 되찾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정신건강의학과는 여러분의 우산이 되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대한정신건강재단과 대한신경정신의학회가 함께합니다. 굴삭기, 크레인, 지게차, 스카이차, 로더 이 모든 중장비를 부르는데 걸리는 시간은? 1644-4049 공사마스터 전화 한 통이면 오케이. 중장비 빠르게 찾을 땐 1644-4049 1644-4049 공사마스터. 모바일에서도 공사마스터.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산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을 30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031-497-0561.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장 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가 다 잡아줍니다.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베이스 노루코 면도기, 도루코 베이스 면도기. 베이스 안전하고 부드러운 대한민국 면도기. 안전하고 부드러운 면도 그 이상을 경험하세요. The Shaving Innovator, Dorco Pace.
괜찮은 맛집을 발견하면 함께하고 싶은 분 떠오르시죠? 나만 쓰기 아깝다는 좋은 제품은 알리고 싶죠? 회원으로 가입하여 알뜰히 구매하고 직접 판매도 할 수 있는 행복 나눔의 가치. 건강한 회원 직접 판매의 정신입니다. 796만 소비자와 회원이 선택하고 있는 회원 직접 판매. 직접 판매 공제조합에 가입된 회원 직접 판매 기업은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으로 믿을 수 있습니다. 회원 직접 판매의 시작은 직접 판매 공제조합 가입 여부 확인부터. 이젠 믿음을 사십시오. 소비자 유통의 힘 직접 판매 공제조합. 홍진경입니다. 똑 부러지는 고객 관리는 사업 성공의 지름길이죠. 그래서 전 KT 통화 매니저를 써요. 사무실로 전화가 오면 고객 이름은 물론 회사명과 거래 내역까지 다 확인하고 받을 수 있거든요. 고객 관리의 모든 것 KT 통화 매니저. KT. 우리 애는 계산 잘하는데 수포자가 되겠어요? 어머니, 수포자들도 계산은 잘합니다. 개념과 원리 이해 없이 연산만 하면 수포자가 됩니다. 지금 아이의 수학, 학년이 올라갈수록 힘들어지는 연산 수학입니까? 학년이 올라갈수록 힘이 생기는 재능 수학입니까? 사고력 수학은 재능 수학. 예, 금요일 아침입니다. 하지만 오늘 금요일은 여느 때 금요일과 사뭇 분위기가 다릅니다. 7시 38분 30초 지나고 있는데요.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나성수 캐스터. 네, 오늘 도로 위로도 사뭇 다릅니다. 노면도 매우 미끄럽고요. 안개도 끼어 있어서 사고 나지 않도록 안전운전 당부드립니다. 내부순환로 성수대교 쪽으로 홍은램프에서 홍지문 터널 구간 서행으로 이동합니다. 이후로 사근램프 부근 1차례 고정차가 서 있어서 마장램프부터 송동교 진입할 때까지 속도 줄여서 이동을 하고 있고요. 동부간선도로 이용해서 창동교에서 성동교 구간 통과하는데 35분 가까이 소요됩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 한남에서 서초 구간 정체입니다. 판교 부근 화물차 단독 사고가 나서 현재 갓길에서 처리 작업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도 참고해서 지나시길 바랍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예, 오늘 저희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 표결일 바로 오늘이고 이제 몇 시간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짧지 않은 기간 동안 토요일마다 촛불을 들고 거리를 나갔던 많은 분들. 지금 만약 부결되면 반대하는 의원들을 탄핵하겠다. 사실 이런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전국적으로 232만이라는 새 역사를 기록한 촛불 집회가 어제는 국회를 에워쌌습니다. 자, 그렇다면 탄핵 이후에 촛불 집회 어떻게 될 것인지 박근혜 정권 퇴진 행동 박진 공동상황실장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있잖아요. 박진 실장님이 그래서 박진 전 의원님께서 지금 여기 네, 이름이 같죠. 예. 아이고, 그거 추우신데 계속 이 사회 보시고 이러시느라고 참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그죠? 저야 괜찮습니다. 사실은 그게 추운데 길거리에서 그냥 정말 하나의 점이 되기 위해서 나오시는 시민들이 정말 힘드시죠. 예, 그렇죠. 근데 지금 6차 촛불 집회까지 현장에서 쭉 진행을 해오셨는데 사실 저도 매주 나갔거든요. 그러셨어요? 예. 근데 이 집회 분위기라는 게 조금씩 바뀌더라고요. 예? 네, 좀 바뀌더라고요.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사실 5차까지는 굉장히 좀 축제 같은 느낌도 있었죠. 예. 워낙 다양한 분들이 많이 다양한 모습으로 나오셨는데 네. 그 대통령 3차 담화가 있었던 그 지난 6차 촛불 같은 경우는요. 인원도 사상 최대 규모라고 했지만 굉장히 좀 분위기가 결의에 차 있다고 할까요? 무거웠죠. 굉장히 좀 분노가 느껴지는 집회 주최를 하면서도 굉장한 그런 분위기를 좀 느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박근혜 구속, 이런 구호가 아주 자주 등장하게 된 것도 사실 좀 변화하면 변화할 것 같은데, 이 구호도 쭉 변했어요, 제가 볼 때는. 네, 맞아요. 근데, 하야하라, 퇴진하라, 그 외에 이제 재벌도 공범이다, 아무것도 하지 마라, 이렇게 쭉
진행이 됐는데 지난주는 당장 체포해라, 네, 구속해라, 뭐 이렇게 조금 더 구호가 강해졌죠. 그렇죠. 또 촛불 집회에서 자유 발언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네. 사이다 발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우리 박진 실장께서 혹시 생각나시는 어떤 그런 발언이 있어요? 네, 지난주에 제가 들었는데, 청주에서 온 41년생 할머니라고 하셨는데, 네. 3대가 여기로 왔다. 할머니, 딸, 손자가 왔는데, 할머니랑 엄마는 손자를 들었고, 손자는 방패를 들었다. 청와대까지 걸어가는데 손자가 화이바 쓰고 버스에 있더라. 네, 나라 지키라고 보냈는데 박근혜 지키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 그리고 이게 나라냐라고 하셨던 할머니 생각이 나네요. 근데 사실 경찰분들은 지키려고, 물론 지키는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만, 네. 그분들도 사실 시민인데요. 예. 그럼요. 그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그거는 전혀 또 다른 문제고. 네. 근데 오늘 오후 3시면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에 대한 표결이 시작이 되고, 네. 결과는 제가 볼 때 4시 반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4시 반 더 걸릴 것 같아요. 5시 좀 넘었을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탄핵이 부결될 가능성 있다고 보세요? 가능성이야, 그러면 세상에 네, 열려 100% 없으니까. 있겠지만, 예. 근데 당연히 가결될 거라고 보고요. 그것도 사실 압도적 찬성표로 가결되어야 되고요. 그래야 이제 헌법재판소에서의 판단에서도 그것이 국민 뜻을 반영하는데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글쎄요. 어제 새누리당 의원 보좌관들이 탄핵 반대하는 문자가 많이 온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요. 저는 그럴 리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여의도 가셨었어요? 네. 어제 여의도 비 왔는데. 쫄딱 맞았어요. 비 왔는데도 그 장대비 속에서도 많은 분들이 계셨던 것 같더라고요. 네, 퇴근 시간 이후에 달려오신 시민분들이 한 5,000명 계셨고요. 예. 그 비가 오는데 그 자리를 지키더라고요. 네. 그리고 사실 이번 같은 경우에 제가 이렇게 볼 때는, 네. 집회 현장에서, 예를 들면 이 진보면 진보, 보수면 보수 어떤 특정 이데올로기적인 성향을 가진 분들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네. 제가 볼 때에는 진보도 있고 보수도 있고 중도도 있고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그 촛불 현장에 다 달려간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네. 이게 예. 사실은 그렇지 않고서는 그 광장에 200만, 전국적으로 300만, 이런 사람들이 모일 수가 없거든요. 예. 지금은 그 상식이 무너지고, 어쨌든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공화국이다라고 하는 이 헌법적 가치가 무너진 상황이잖아요. 예. 보수와 진보를 따질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정말 다양한 시민들이 오실 수밖에 없죠. 그러면은 사실 사회 보시기가 조금 힘들 것 같아요. 굉장히 힘들어요. 그죠. 이게 왜냐하면 모든 사람을 이렇게 함께 아우르게 하기 위해서는 거부감을 최소한 시켜야 될 텐데 그 공통부모 찾기라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사회를 보면서 네. 그 보이지 않는 많은 분들의 눈동자를 보고 싶다는 생각을 항상 들습니다. 그죠. 그게 굉장히 힘드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 게, 오늘 만약에 이것이 가결이 되면은, 예? 탄핵안이 가결이 되면, 그러고, 압도적으로 한 250표 정도 나와서 가결이 된다라고 가정을 하면, 내일 촛불 집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 매주 하는 토요일 촛불 집회는 유지될 거라고 말씀드릴 거고요. 예. 근데 물론 이제 논의를 해봐야겠지만 탄핵이 가결된다 해서 바로 즉각 퇴진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우리의 목표는 탄핵이 목표가 아니라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이 아니어야 되는 거거든요. 예. 부끄러운 대통령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바로 사실은 대통령이 퇴진하는 날이
촛불을 정리할 수 있는 날이지 탄핵 가결된다고 해서 촛불이 꺼지는 날은 아닙니다. 정말 여전히 저는 헌법재판소도 법전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광장에 있는 국민들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광장에 있는 국민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헌재의 판결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서요. 촛불은 계속 타올라야 되는 거죠. 이번 토요일에 DJ DOC 나오죠? 요번 DJ DOC가 나오는 무대는 퇴진행동이 주최하는 본무대는 아니고요. 아니에요. 예. 그 전에 사전에 하게 되는 주권행동이라는 별도의 마당입니다. 예. 아니, 지난주인가? 어제 나오려고 그러다 못 나왔잖아요. 그죠? 몇 주 됐죠. 몇 주 됐나요? 네. 요새는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몰라가지고. 예. 자, 그리고 만일 우리가 어쨌든 경우에 주는 얘기를 해야 되니까 부결이 됐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때는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저는 사실 그걸 잘 모르겠어요. 광장에 모인 시민들의 눈과 목소리가 점점 두려워지고 있거든요. 주최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 부결이 된다. 저도 상상이 잘 안 됩니다. 사실 퇴진행동이 촛불을 주최한다고는 하지만 저는 실제로는 그 광장에 오는 시민들을 누군가는 이렇게 무대를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예. 무대를 펼쳐줘야 되고 기획해야 되는 그런 역할밖에 하지 않는 거거든요. 예. 근데 만약 부결된다, 그 분노와 그 절망이 어디로 갈지 예측하기 힘듭니다. 정말 두려운 결과를 만들 거라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무대를 펼쳐주고 마련만 해준다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그게 사회자의 가장 중요한 덕목입니다. 제가 이번에 청문회 보면서 어떤 국회의원은 그냥 일장 연설을 하더라고요. 네? 전화 온 것 같은데 전화 받으시죠.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아닙니다. 시간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행동의 박진 공동상황실장이었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3부에서 뵙겠습니다.